이제 나옵니다. 다시 1050번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본래 함수를 기점으로 확인을 한다까지 했어. 맞아? 자, 본래 함수에서 우리가 x한테 a를 대입할 수 있죠. 맞아?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요소가 어떤 값이 나와? fa가 우리는 어리다 라고 인지할 수 있죠. 맞아? 또 우리 주어진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뭐야? 내가 x한테 c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 fc라는 친구가 s가 나온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정보를 fx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은 인버스 함수, 역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역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인버스 함수는 요 모양을 따르게 되죠.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내가 x한테 a를 넣게 되니까 뭐가 나와? 자랑스럽게 0이 나옵니다. 또 어때? 내가 인버스에다가 b를 넣으니까 뭐가 나와? p가 나오고, 내가 인버스에다가 뭘 넣어줘? c를 넣었더니 뭐가 나오는데? q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치? 자, 그럼 우리 이 친구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얘 역함수니까 바꿔보면 뭐가 나와? 아, FQ라는 친구가 뭐가 나와요? C가 나오네? 맞아? 그치? 그러니까 FC가 뭔지 궁금해? 뭐였어? S구나. 아, 이 친구가 S가 나온다까지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자, 다음 F 역함수 전체에 씌워져 있어. F.F의 역함수야. 우리 요거 모양 바꾸면 뭐야? F 인버스 닷 F 인버스 닷 어리죠.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F 인버스 닷 어리라고 했어. 이 친구 모양 바꿔주면 될 것 같아. 얘가 뭘로 바뀌어? F 인버스 어리 몇이래? A래. 맞아? 그럼 얘를 한 번 더 넣어줄 거잖아.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F 인버스 A. 아, F 인버스 A는 몇인데? 0이구나.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 0 더하기 S, S였구나 라고 마무리해주자는 겁니다. 오케이? 결국에는 뭐야? 웬만한 문제들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표현 먼저 해줘야 돼. 알겠지? 그림으로만 보여있으면 우리 힘들어.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문자로 표현해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1058번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니까 요걸 통해서 한번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좀 주어져 있어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때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랑 맞아? 또 뭐야?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차례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은 밑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절대값 y는 fx. 오케이? 자, 중요하다. 우리 y한테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어떻게 값이 나와요? 야, 무조건 양수로 나오죠. 맞아? 근데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 y,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근데 fx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친구들이네.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 fx 음수인 친구들을 싹 지워버립니다. 오케이? 양수인 얘들만 남겨요. 요거.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줘? x축에 대해서 대칭. 오케이? 이게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기억이죠. 맞아요? 다음. 이번에는 절대값 x, y는 f 절대값 x입니다.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야? 절대값 x. x가 0에 대한 대칭이란 말이야. 어떻게 나와? 양수에 있는 부분을 음수에다가 데칼코마니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는 몇 번이야? 니은이네요. 오케이? 그럼 순서가 어떻게 나온다? 니은 기역으로 나온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5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절대값 문제는요, 무조건적으로 너네가 지켜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 뭐지? 왜 이렇게 작지 또?
자, 아무튼 요거까지 하고 또 배터리 한번 또 갈아야겠네. 오늘만 4번 갈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함수 y는 3 절대값 x-1의 그래프가 있고요. 또 뭐야? 직선 y는 m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3이 만났으면 좋겠대요. 맞아요.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항상 얘기를 했지만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을 선생님이 엄청 많이 하고요.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자, 그럼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그냥 그대로 선생님 따라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 3x-1 어떤 게 기점이야? x가 1인 게 기점이죠. 맞아? x가 1일 때 몇이 나와? y좌표가 0이 나와요. 맞아? 그치? 그리고 우리 딱 보니까 어때? x한테 2 넣었을 때 몇이 나와? 3이 나와. 맞아? 그리고 x한테 0 넣었을 때도 몇이 나와? 3이 나와. 맞아? 뭐에 대한 대칭인 함수야? x-1이라고 하는 선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지?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예요. 자, y는 m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3. 우리 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아니야? 맞아? 자, 마이너스 2,3이야. 마이너스 2,3. 맞아? 얘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얘가 뭐야? 절대값 그래프랑 뭐 했으면 좋겠대? 만났으면 좋겠대. 맞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요. 얘가 요거 있죠. 그쵸? 여기 꼭지점을 지날 때 얘보다는 어땠으면 좋겠어? 기울기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맞아? 그치? 올라가면 다 만나잖아. 다 만나잖아. 다 만나잖아. 계속 만나. 계속 만나. 수직이 돼서도 만나. 맞아? 그리고 어디까지 계속 만나지? 그러다가 언제까지 만나요? 평행할 때까지. 맞아? 안 만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인 거야? 평행한 것부터 여기까지만 안 만나고 그 외의 구간은 다 만나는 거야. 맞아? 이해됐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요거까지 유추할 수 있어요. 이해돼? 그러면 우린 결국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 만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이 아닌 것. 즉 여기서부터 여기의 구간이 궁금한 거네요. 맞아? 우리 요거 평행한 거의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맞아? 그 다음에 요거 노란색 이 꼭지점을 지나는 거 뭐야? 아, x좌표가 3만큼 증가하는 동안에 y좌표가 몇만큼 감소했어? 3만큼 감소했어.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라고. 맞아? 우리는 결국에 마3보다 m이 더 크거나 같고 언제? 마일보다 작을 때 안 만나는 거야. 맞아? 자,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3보다 작지? 맞아? 마이너스 2분의 5 마3보다 크지? 마이너스 1 속하지 않아.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보다 커. 0 더 커. 어때? 여기 안에 속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몇 번? 2번. 이해됐어요? 요거 그래프 꼭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진짜 필수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푸는 거를 좀 더 용이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진짜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 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진짜 많이 그려줄 거고 진짜 중요하게 다룰 거야. 알겠죠? 자, 1061번입니다. 함수 y는 절대가 2x-4 마이너스 4의 그래프랑 직선 y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맞아? 자, 우리 직선의 평행이동 다 배웠잖아. 맞죠? 우리 사실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배우긴 했잖아. 그러면 그거 그냥 활용해보자. 나 마사 지울 거야. 마사 없어 나한테.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요거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 y는 2 곱하기 절대값 x-2야. 맞아? 그리고 뒤에 그냥 마사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앞에 잘 봐요. 노란색 먼저 간다. 이 친구만 먼저 그릴 거야. 오케이? 마사 빼고 그릴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어때? x가 2인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울기가 2가 되도록 잠깐만 3, 4
대충 기울기가 2가 되도록 얘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친구로 나왔을 겁니다. 맞아요? 그치? 얘가 뭐야? 앞에 있는 노란색 가지의 친구야. 맞아?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하겠대? Y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떨궈준 거야. 이해됐어요? 그치? 그럼 이 친구를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아, 내가 이 친구의 그래프 같은 형태가 x가 2일 때 y가 마사가 나오면서 맞아? 얘가 나오면서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로 나왔겠구나.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얘에 대해서 뭘 그려준대? y는 a. 아, y는 a란 친구를 확인했대. 맞아? 그랬더니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몇이야? 18이야. 맞아? 이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아, 요거 밑변의 길이 알고 높이를 알면 될 것 같아. 맞아? 자, 그럼 1번 높이부터 한번 봐볼까? 자, 높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높이 뭐라고 할 수 있어? A라는 친구랑 마사라는 친구로 둘러싸여야 되잖아. 그럼 얘 뭐야? A 빼기 마이너스 4. 우리 높이는 그냥 A 플러스 4야. 맞아? 그치? 다음 밑변의 길이 볼까? 우리 밑변의 길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한번 유추 한번 해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자, 밑변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y좌표가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 방금? a가 돼야 된다고 했지. 맞아? 하나만 확인하자. 이 친구를 볼래? 그럼 나 지금 2x 아니다. 이 친구로 보고 싶다. 오케이? 이 친구로 볼게요. 이 친구로 보니까 우리 뭐야? 얘가 마이너스 붙은 친구니까 그냥 마이너스 2x야 사실. y는 마이너스 2x. 맞아? 여기에서 y 값이 뭐였으면 좋겠어? a였으면. 즉 x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야, x가 마이너스 2분의 a인 친구구나. 그치? 자,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뭘까? 뭐일 것 같아? 자, 그냥 뭐야? 아, x가 마이너스 2분의 2야? 아,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2야? 여기랑 여기 x좌표 뭐였어? 2였지. 길이 구할 수 있어, 사실. 맞아? 근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 답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하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시험 시간에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 답은 나와. 근데 오래 걸려. 맞아? 그럼 여기에서 만약 내가 조금 더 수학을 잘한다.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 1차 함수, 이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요. 자,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똑같아. 요건 바뀌지 않아. 대신 그래프를 대충 그릴 거야. 요렇게 그릴 거야 그냥. 왜? 마사를 어디로 옮기면 돼? 여기로 옮겨주면 돼. 맞아? 내가 얘 플러스 4만큼 올려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A 플러스 4라고 쳐줘. 오케이? 일단 요거는 그냥 이해 못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푼다는 건데 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 그치? 자, y는 a 그리는 것까지 똑같아. 맞아? 제대로 말하면 여기서 따지면 a 플러스 4겠지. 그치? 그래서 높이가 뭐가 나온 거야? a 플러스 4가 나왔어. 맞아? 근데 우리 요거 높이 여기 말고 옆에다가 써볼까? 맞아? 자, 이거 몇 차 함수야? 요거 1차 함수야. 기울기가 일정해. 기울기는 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맞아? x 증가량, y 증가량 1대 2가 나와야지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아, 얘가 a 플러스 4야? 요거 뭐가 되겠어? 2분의 a 플러스 4구나. 맞아? 근데 우린 얘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한 개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밑변 전체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다? a 플러스 4. 무슨 삼각형이었던 거야? 정삼각형이었던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거 정삼각형이 아니다. 미안하다. 그럼 밑변의 길이가 a 플러스 4, 높이가 a 플러스 4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삼각형의 넓이로 넘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4의 제곱이죠.
맞아? 얘가 몇이 나온대? 18이 나온대. 2 곱해줘? 36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a 플러스 4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풀마 6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a가 몇이야? 2 또는 마이너스 10인데 a가 마이너스 10 가능해 불가능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요거 두 번째 방법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오케이, 녹음됐다.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1차 함수의 성질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거예요. 결국에 1차 함수라는 거의 특징이 하나밖에 없어. 기울기. x가 증가하면 y가 똑같은 비율만큼 증가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문제 푸는 게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1062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똑같아. 얘는 어쩔 수 없어. 무식하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난 그래프 그려야 돼. 무조건 그려야 돼. 안 그리면은 나는 굳이 절대값 1차 함수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중심좌표 찾아. 어디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5일 때, x가 7일 때지. 맞아? 구간 쪼개는 걸로 스타트합니다. 자, 뭐 어떻게 구간을 쪼개야 될까?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뭐야? x가 마일보다는 큰데 크거나 같은데 5보다는 작을 때. 세 번째는 뭐야?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을 때. 마지막은 뭐야? 7보다 x가 크거나 같을 때. 우린 총 4개의 구간으로 쪼개야 돼요. 오케이? 이거 귀찮은 문제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쪼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x가 마일보다 작으면 어때? 3개가 전부 다 음수지. 맞아?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얘는 어떻게 나와? y는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3x 그리고 플러스 11. 맞아? 두 번째 밑에 있는 친구. 얘는 뭐야? 아,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 그치? 근데 얘네들은 음수니까 반대로 나오네.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뭐야? 얘네 두 개 더한 거 2x 마이너스 12 아니야? 그치? 얘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3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x가 이거 뭐냐?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습니다. 얘는 어떻게 나와? 얘네 두 개는 양수니까 2x 마사,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7. 즉 뭐라고 나와요? 잠시만요. x 마치라고 플러스 4니까 3. 맞지? 자, 마지막 거 x가 7보다 작거나 같아. 어떻게 나오겠어? y는 3x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자, 이거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절대값 함수지. 맞아? 우리 절대값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끊어져 있지 않음입니다. 얘네들은 x가 마일일 때, 5일 때, 7일 때 안 끊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럼 난 그 값이 언제인지 확인해 볼게. 오케이? 자, x한테 우리 마일 한번 넣어볼까? 오케이? 자, 마일 한번 넣어봐. x한테 마일 넣으니까 몇이에요? 3 더하기 11이니까 14죠.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x한테 뭐 넣을 거야? 5 넣어볼게. x한테 5 넣으니까 몇이야? 5 넣으니까 마오 플러스 13인가? 몇이야? 마오 플러스 13. 8인가? 그치? 그 다음에 x한테 7 한번 넣어볼까? 7 넣으니까 몇이야? 7, 3, 21 빼기 11이니까 대충 10인가? 여기까지 맞지? 그치? 이렇게 좌표 찍어놔. 이렇게 찍어놓으면 장점이 뭐냐? 그냥 사실 얘네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맞아? 왜 다 1차 함수들이잖아. 그 다음 거 확인해봐. 기울기 몇이야? 마3이네. 아, 내려오면서 찍히겠구나. 얘 기울기 몇이야? 3이네. 아, 올라가면서 찍히겠구나. 맞아? 그럼 최소값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네. 최소값 몇이야? 8이야. 맞아? x가 언제일 때? 5일 때. 아, 이해됐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결국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그래프도 우리가 막 무식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모양이 어떨지 미리 유추하고 점을 찍어버리면 나와. 우리 1차 함수 그리려고 할 때 대부분 뭐 해줘? 뭐 절편값 찍어놓고 그리잖아. 아니면 아까 봤던 문제처럼 뭐 몇 컴마 몇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m인 직선. 맞아? 결국엔 뭐야? 좌표를 고정시켜 놓고 움직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확실히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 받아주는 게 끝났어요. 오늘 질문은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리식과 유리함수 쪽으로 가가지고 오늘 유리함수를 한번 끝내봅시다. 유리함수를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다행히 시간도 좀 여유있게, 여유는 없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은 있으니까 우리 유리함수를 끝내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선생님이 이거 문제 보통 어떻게 풀어줄 것 같아요? 유리식 말고 유리함수. 또 뭐겠어? 선생님이 맨날 계속 함수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했을걸? 뭐 하라고? 그림 그리라고. 맞아?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함수들은 내가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는 순간부터 쉬워져요. 왜냐하면 너네가 안 배운 개념 하나만 알려줄게요. 이거 너네가 안 배운 친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이란 친구가 있어요. 이거 너네 안 배운 거예요. 요거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을 띠냐면은요. 이런 모양을 띱니다. 무한히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 너네 점근선 개념 배웠죠? 맞아요? 점근선 개념에 맞춰가지고 이 y값이 0이라고 하는 얘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특이한 형태를 띠는 함수가 나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함수에 더해서 어떤 함수도 배우냐면은요. 여기에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친구를 더합니다. 갑자기. 유리함수의 형태를 더해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나올까? 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x제곱을 더해보고요. 이제 특이한 형태 함수를 다 더해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할 거예요. 이게 2학년 아니 3학년 때 배웠을 과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심화미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실제로 이걸 막 값을 다 찍어서 아는 거야? 아니지. 우리 2차 함수 그릴 때 사실 어떻게 그리는 거야? 꼭지점 알고 얘가 어디로 볼록할지 아니까 모양을 대충 유추하는 거잖아.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야. 이런 문제들도 난 모양 알잖아. 유리함수 모양 대충 어떤 식으로 나와?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아니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 두 가지 말고 존재해? 존재하지 않잖아, 사실. 맞아? 나중에 배운 함수들도 마찬가지야. 아까 너네가 봤던 함수 중에서 어떤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얘가 오다가 잠깐 컸다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이 생겨요. 이걸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모양 자체를. 모양이 약간 다양하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형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3가지 형태, 2차 함수는 1가지 형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정해진 거를 통째로 머릿속에 외우세요. 그리고 시작할 때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문제를 그렇게 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4차 함수 문제를 풀어. 그래서 4차 함수 가능한 형태, 요것도 가능하지. 요것도 4차 함수의 형태지. 요것도 4차 함수의 형태지. 요것도 4차 함수의 형태지.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합당한 걸 맞춰 나가는 겁니다.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나는 합당한 거 그려놓고 그 합당함에 맞춰갑니다. 자, 아무튼 답 안 낼 거야, 요거는. 자, 어떻게 하냐? 유리식에 덧셈과 뺄셈이에요. 나 유리식 그냥 더하면 되는 거지. 우리 유리 수를 더할 때 어떻게 됐어? 분모가 다르면 통분해줬잖아. 유리식도 마찬가지야. 분모가 다르네. 통분해줘야 돼. 공통적인 거. 근데 어때? x 3승 플러스 1이란 친구가 얘랑 얘를 곱한 거의 결과물이죠. 자, 통분 한번 해보세요. 요건 안 해줍니다. 요거 너무 쉬워서 굳이 해주고 싶지 않아요. 자, 1121번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달라는 거야? 이거 인수분해 해달라는 거지. 그치?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해줘? 나눗셈 해달라는 거야. 왜? 밑에 있는 거 얘 보니까 뭘로 바뀌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맞아? 이런 식으로 다 해줘. 근데 요거 하나만 집중하자. 요거 나눗셈 있네. 이거 나눗셈 어떻게 처리하면 좀 편할까?
곱셈으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어떻게 바꿀까요? 곱셈으로 바꾸고 얘네 두 개 뒤집어서 역수로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얘도 넘어갈 거예요. 굳이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1124번. 다음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야. 이 문장은 되게 중요해요. 언젠가 항상 쓰일 거야. 분모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해요. 항등식이죠. 맞아? 우리 항등식 어떻게 해? 양쪽 간 비교해 주는 거잖아. 좌변환과 우변환. 이건 1학기 때 했었죠. 자, 이게 그냥 항등식으로 바뀐 것 뿐이야. 어떻게? 아, 통분해달라는 거구나. 통분하니까 어때? 아, 얘네 두 개 곱하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뭐 해줘? 개수 비교해달라는 거구나. 알겠죠? 얘도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너네들이 한 번쯤 했기 때문에 어려운 쉬운 문제들은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 1127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 한번 해봅시다.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1의 10승, x 플러스 9 플러스 1만 이렇게 짜라락 이어져 있대. 맞아? 이거 우리 A1부터 A10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해보자. 시간 한 1분 드릴게요. 한 20분까지 2분 드리겠습니다. 잘했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의 형태 1학기 때 봤습니다. 이거 1학기 때 봤던 형태야. 어떤 형태로 많이 주어지냐면은요. 뭐 이 친구를 전개하겠대. 그치? 그랬더니만 뭐가 나와? x 20승부터 상수항까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이런 예를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 a 20 곱하기 x의 20승, a 19 곱하기 x의 19승 쭉 해서 플러스 a 제로까지. 맞아? 이때 우리 a 0부터 a 20까지 더하는 거 어떤 식으로 했어? x한테 뭐 넣어줬어? 1 넣어줬지. 맞아? 1 내면 a 0부터 a 20까지 합이 되잖아. 그치? 그게 몇이야? 3의 10승이 됐다고. 그치? 근데 이거의 주안점은 뭐야? 내가 x한테 1을 넣었다야?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야? 아, A20에 곱해져 있는 친구를 1로 만들어줬구나야. 맞아? 곱해져 있는 친구를 1로 만들어진 거야. 맞아? 자, 우리 x-1분의 A1 이거 나눠져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라고도 볼 수 있어? A1 곱하기 x-1분의 1이죠. 맞아? 얘도 어때? A2 곱하기 x-1의 제곱분의 1이야. 맞아? 그럼 아까 여기서 봤던 주안점이랑 똑같이 접근합니다. 뭐야? 곱해져 있는 친구를 뭘로 만들어주자? 1로 만들어주자. 즉 x한테 뭘 넣어달라는 거야? 2를 넣어보라는 거야. 오케이? 2를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 아, 분모가 1이 되네. 분자는 뭐가 돼? 2의 9승 플러스 1이야. 맞아? 2의 9승은 몇이야? 516인가? 아니 12인가? 왜? 2의 10승이 1024잖아. 그치? 조금 내가 이거 외우기 싫으면은 핵심적인 것들 몇 개만 외워놓으면 돼. 예를 들어 2의 5승이 32, 뭐 2의 6승 64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외워놔. 그리고 2의 10승 1024 얘는 좀 대중적이잖아. 이거 두 개 외워놔. 그러면 중간에 8, 9 정도 나온 거는 거꾸로 가도 되고 조금만 곱해줘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한 두 개 내가 이거 외우기 너무 힘들어 포인트만 외워놓으면 돼요.
오케이? 약간 카드 사이에 몇 개 들어있는지 외우는 거랑 비슷합니다. 어차피 전화번호 외우는 네 자리만 외우면 되니까. 뭐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뭐야? 512 더하기 1, 즉 513이라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얘도 어렵지 않아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본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를 왜 보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딱 한번 봐봐. 내가 얘네 두 개를, 이거 네 개를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어때? 와, 얘랑 다 곱해져야 되잖아, 위에. 분자가 몇 차식이 돼요? 4차식이 돼. 맞아? 내가 4차식 계산하는 거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죠? 그쵸? 최대한 줄여주는 게 베스트잖아. 그치? 그럼 우리 유리식에 아마도 유리식 문제를 풀 때 기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야? x-1분의 x를 우리 뭘로 바꿀 수 있어? 1 더하기 x-1분의 몇이에요? 1이죠. 맞아? 그 다음 x 플러스 1을 뭘로 바꿀 수 있어? 2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죠. 맞아요?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1 더, 마이너스 붙여놓고 그냥. 그리고 괄호치고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몇이야? 1이죠. 맞아요? 또 마지막 마이너스 붙여놓고 어떻게 나와? 2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해됐을까? 이러니까 어때? 1끼리 사라져. 2끼리 사라져. 맞아? 나머지 애들만 계산하면 되잖아. 자, 얘네 두 개만 한번 봐볼까? 어떻게 나와?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어때? 이렇게 해서 더하니까 몇이야? 2x야. 맞아? 또 얘네도 마찬가지지. 이거 빼기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맞아? 이거 더해 하니까 몇이야? 또 얘도 2x야. 그치? 그럼 어때? 우리 2x로 묶어낼 수 있잖아. 그치? 2x로 묶어냈고 나머지 계산만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런 식으로 묶어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13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어려워서 가져온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접근하는 게 유리할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것 뿐입니다. 자, 일단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몰라도 일단 써보는 겁니다. 내가 못 풀겠으면 전개라도 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전개도 안 해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겠어. 그럼 전개라도 해보고 내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면은 일단 뭐라도 해봐요. 알겠습니까? 해보다 보면 정리가 되는 게 수학이야. 그러니까 해야 돼. 방금 전에 선생님이 풀어줬던 방식을 좀 차용해서 풀면 됩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풀어줬던 방식을 차용을 해야 돼. 방금 전에 어떻게 했었어? 유리식의 기초였잖아. 위에 걸로 묶어내줬었지.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묶어주면서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자, 혹시 다 풀어보셨나요? 네. 일단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얘네가 원하는 방법, 진짜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어떻게든 풀어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 알겠죠? 첫 번째 정석적인 풀이 과정을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자, 첫 번째 정석적인 풀이 과정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요, 어때? 3승 3승 내가 보려는 차수보다 큽니다. 맞아요? 얘의 차수를 줄여줄 거예요. 어떻게 줄여줄 거냐?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진행을 해? 아, 나 x 3승 플러스 얘로 바꿀 수 있어. 그치? 얘를 어떻게 모양을 바꿀 수 있냐면 생각해봐. 우리 x 3승에다가 예를 들어 1을 더해줘요. 오케이? 그럼 우리 얘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x 잠시만 마이너스 1이네요. 1을 빼주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x 플러스 1이 되죠. 맞아요? 우리 이 형태를 기억하고 스타트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그럼 얘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 위에 있는 친구부터 봅니다. 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요. 여기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줬어. 그러니까 값이 바뀌었네. 뭐도 해주면 돼? 플러스 1도 해주면 되지. 맞아? 그렇게 했더니만 얘랑 얘가 뭐가 돼? 약분돼. 맞아? 그럼 남는 게 뭐야? x-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남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이 친구도 한번 확인해 볼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주면 돼?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랬더니만 얘가 어떻게 모양이 바뀌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3승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맞아? 얘도 또 약분 되잖아. 그리고 얘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맞아요? 그랬더니 뭐가 돼? 얘네 두 개 더하니까 2x 1하고 말 사라져. 맞아? 그랬더니만 어때? 요 뒤에 있는 2x도 사라지네. 결론적으로 뭐만 계산하면 돼? 얘랑 이 친구의 합이야. 얘네 두 개의 합은 할 수 있지. 그치?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진짜 그냥 만약 문제만 풀어내고 싶어.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내가 진짜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걸 계산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네. 조금만 간략화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인드가 생겼으면은요. 저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번. 묶어줍니다. 뭘로 묶겠어? 동일하잖아. x3승으로 묶을게요. 오케이? 그랬더니만 뭘로 바뀌어? 내가 보고 싶었던 식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모양새의 하나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x 있겠지. 요거 나중에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우리 이 친구 계산해주면 뭐냐면은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얘랑 얘 곱하면은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 뭐야? x 4승. 맞아? 또 뭐야? 플러스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1. 맞아? 분모가 x 4승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1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리고 어때? 얘랑 얘 그대로 그냥 더해주면 되니까 뭐만 남아? 2x 제곱 플러스 2.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곱해져 있어? x 3승이 곱해져 있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x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뭐 해주면 돼? 넣고 한 번 더 계산해주면 돼요. 그쵸?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나 이거 어떻게 해든 뭘 해서든 풀어내고 싶어 라는 마인드를 가졌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진짜 어떻게 하든 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오면 이건 그냥 중간 계산 실수한 거야.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풀어준 건 뭐야? 정석적인 방법인데 떠올리기 어려워.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개 다 연습하세요. 이것도 해보면은 내가 언젠가 이런 문제를 맞췄는데 모르겠어! 그럼 써봐. 써보면 한 문제 맞을 수 있잖아. 오케이? 이 2점, 이 3점이 너무나 귀할 겁니다, 나중에. 아무튼 좀 처절하게 푸셔야 돼요. 수학 문제는 간절하게 풀어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인드가 없이 나 얘 안 풀어도 돼. 그러니까 예쁜 방법으로만 풀 거야. 라고 하면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도저히 푸는 방법 모르겠을 때 답을 못 내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내 넣어봤는데 틀려도 되잖아. 틀리는 것도 경험이잖아. 아, 넣어봤어. 안 됐어. 아,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안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일단 넣어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보여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성립한다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는 너네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ab분의 1은 변화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오케이? 이거 별표 외워주세요. 이 문제 나중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누구 왔나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특히 너네가 2학년 올라가자마자 배울 겁니다. 너네가 2학년 올라가자마자 나오는 대수에 이것만큼 많이 나오는 게 없어요.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인지했어. 그럼 이걸 인지한 상태로 그냥 바로 진행하면 돼요. 어떻게 진행해? 아, 요 친구 어때? x 플러스 2 빼기 x니까 어때? 2분의 1이지? 맞아. 그리고 뭘로 바뀌어? 2는 밖으로 빼줘서 앞에다 2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맞아? 이 다음 거 어때? 빼니까 3분의 밖에 나와서 3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1. 좀 안 보이긴 하는데 대충 어떤 말 하는 건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요거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되겠어? 4분의 4 x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 맞아요? 어때? 4분의 4 약분되면 1, 3분의 3도 1, 2분의 1은 1이야. 맞아? 그리고 보니까 어때? 얘랑 얘 더하면 사라져. 얘랑 얘 더하면 사라져. 뭐만 남았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이 남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됐어? 좋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요거 마무리할 때 나 이거 도저히 너무 계산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요,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x한테 숫자 넣어보셔도 얘는 사실 충분히 답이 나와요. 이거 몰라도 예를 들어 내가 x한테 1 넣어봐. 1 넣으면 뭐가 나와? 1 플러스 b분의 a가 나오겠지. 맞아? 그럼 왼쪽에 있는 거 다 약분하면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풀어 사실 답은 나와. 알겠어? 근데 우린 답이 궁금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1137번 우리 번분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번분수. 번분수가 뭐죠? 번분수. 예를 들어서 a분의 b분의 뭐 c분의 d라는 친구가 있으면은 번분수 어떻게 해? bc분의 ad로 바꿀 수 있었죠. 맞아요. 이게 번분수야. 선생님은 지금까지 약간 선생님 인생을 한번 부정당했었어요. 최근에. 선생님은 지금까지 얘를 뭐라고 외웠더라? 번분수라고 외웠었는데 알고 보니까 번이더라고요. 약간 선생님 인생이 살짝 부정당한 느낌이었는데 사실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한글로 써주지도 않아요. 맨날 번분수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선생님이 까먹었던 이유는, 잘 몰랐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생님을 알려주셨던 선생님이 계시겠죠? 그 선생님의 발음이 이상한 거 아니었을까요? 이게 너무 크게 들렸어. 좀 작게 들려야 되는데. 아무튼 얘를 간단히 하래. 뭐 하라는 거야?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하라는 거야. 맞아요? 자, 천천히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거 천천히 그냥 진짜 보면 돼. 1-x분의 1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리 x분의 x-1이죠. 맞아? 근데 얘가 번분수네. 어떻게 돼? 얘가 x가 위로 올라가. 맞아? 그래서 1로 빼준대.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나와? x-1분의 -1이 될 거야. 맞아? 중립이 9시 반까지 보내요. 네, 9시 반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맞죠?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마이너스 또 빼줄 거잖아. 잠깐만. 어디까지 계산한 거니? 여기까지 계산했지. 그치?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죠. 그랬더니만 뭐가 돼?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가 돼. 최종적으로 x분의 1이네.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얘 마무리하면 어떻게 된다? x분의 그냥 x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가 된다. 요거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유형 자체를 패스합니다. 사실 진짜 어려운 게 없죠. 요 유형 자체는. 자, 그럼 이제 다음 유형, 이제부터 좀 중요해집니다. 여기 이 유형 자체, 유형 7번에 한 별표 한 3개만 쳐주세요. 이거 유형 7번부터가 앞으로도 쓰이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사실 여기 자체에서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막 체킹 안 합니다. 그냥 문제 푸는 방법 주구장창 때려 박으면 돼. 근데 이 과정 이후에도 쓰이는 얘들한테 별표 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자,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세 개의 수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쵸? 그러면 약간 너네 기계적으로 생각하세요. 동일한 걸 만족시켜놓은 K를 설정해 줄 거라는 거. 오케이? 이거 외우세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번 어떻게 할 거냐? 3분의 x 플러스 y가 k다. 그럼 우리 x 플러스 y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 3k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또 마찬가지로 y 플러스 4분의 y 플러스 z가 k다. 그럼 우리 y 플러스 z를 뭐라고 할 수 있어? 4k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그치? 또 마지막 z 플러스 5분의 z 플러스 x가 k다. 그러면 우리 z 플러스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5k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이 세 개를 알게 되면은 뭘 알 수 있냐? 나 이거 통분할 다 더할 수 있잖아. 맞아? 다 더해보면 뭐가 나와? x랑 y랑 z를 더한 게 뭐가 나와? 얘네를 다 더하는 걸 나누기 2 해준 거야. 맞아? 다 더하면 몇인데? 12인가? 12k를 나누기 2 하니까 몇이야? 6k였구나. 맞아요? 우리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k라는 것까지 구했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 나머지 알고 있는 얘들을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결국에 활용해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해 봅니다. 그럼 내가 더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치? 그래서 뭐가 있을지 한번 봐보는 거야. XYZ라는 친구 어디서 나오지? XYZ? 자, 우리 XYZ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하나밖에 없어. 뭐야? 세제곱해주는 거 아니야? 맞죠? 우리 세제곱하는 것 말고는 관련된 게 없어요. 일단 세제곱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제곱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구할 거야. 뭘 해줄 거냐? 얘를 전체를 제곱해 줄게요. 오케이? 이해됐지? 자, 이 친구들 제곱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x제곱, 그리고 y제곱, 그리고 z제곱. 그치?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xy, yz, 그리고 zx. 맞아? 얘가 몇이야? 36k제곱.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근데 얘네들이 다 뭐랑 똑같아? 뭐랑 똑같아? 사실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관련된 얘들 아닌가? 맞지? 맞아? 자, 요거 제곱해보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나와요? x제곱, 2x, y, y제곱이 몇이야? 9k제곱. 얘도 똑같지. y제곱 플러스 2yz, 그리고 플러스 z제곱이 16k제곱, 그리고 마지막 z제곱 플러스 2zx 플러스 x제곱이 25k제곱. 맞아?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나와? 얘랑 모양이 비슷해져. 그치? 그치? 그리고 다 더한 다음에 우리 나누기 2까지 한번 해주자. 오케이? 다 더하고 나누기 2라고 했어. 이해됐지? 자, 얘네들 우리 다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 핑크색으로 쓸게요. 일단은 하얀색이 이제 안 나오니까. 자, 핑크색으로 마무리 해보면은, 자, x제곱, y제곱, z제곱, 그리고 x, y, y, z, 그리고 zx. 맞아? 이걸 다 더한 게 뭐야? 계산해보면 되죠. 몇입니까? 9 더하기 16 더하기 25.
그러면은 대충 25 더하기 25니까 50k 제곱 나누기 2 해주면 25k 제곱이겠네요. 맞아요? 그치? 우리 얘네 두 개를 빼줄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 두 개를 빼주게 되면 결과물이 뭐가 나와? 아, xy랑 yz랑 zx를 더했더니만 36k 제곱 빼기 25k 제곱 몇이야? 11k 제곱이 나오는구나. 우리 x, y, y, z, zx까지 구했습니다. 맞아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얘도 알았잖아. 이거 알았어. 그럼 뭐 해주면 돼? 여기다 넣어줄 수 있지. 넣고 한 번 더 빼줄 수 있지. 빼주면 뭐가 나와? 아, x제곱과 y제곱과 z제곱을 더했더니 11k제곱 빼줬어. 몇이야? 14인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 14k제곱까지.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낸 것들 한번 봐봐. 자, 우리 x 더하기 y 더하기 z 알아. 맞지? 또 어때? x, y, y, z, z, x도 알고 있고요. 제곱도 압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러 가보자. 자, 우리 결국에 궁금한 게 뭐야? 3승, 3승, 3승이야. 맞아? 자, 우리 3승, 3승, 3승. 그쵸? 이 친구. 우리 이 친구는 뭐라고 배웠죠?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리고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yx, zx.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야? 플러스 3x, y, z. 맞아요? 우린 얘인 거 알잖아. 그치? 근데 우리 x, y, z도 뭔지 알고 있고요. 얘도 뭔지 알고 있고요. 얘도 뭔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어때? 우리 어느 정도의 관계식이 전부 다 도출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관계식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그냥 그대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일단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린 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우리 3승, 3승, 3승 정확히 모르잖아. 그치? 이제 마지막 하나만 연기하면 끝납니다. 뭐 해주면 되느냐? 자, 제일 첫 번째 했던 거. 이 친구들 연립해 줄 거야. 어떻게? x 플러스 y로 빼줘. 그럼 z가 몇이래? 3k이래. y 플러스 z로 빼줘. x가 몇이래? 2k이래. 빼주면 y가 몇이래? k래. 맞아? 우리 x, y, z에 대한 모양까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뭐 요거 중간 과정 사실 안 해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이 흐름을 알라는 의미로 쭉 가져왔습니다. 이해됐을까? 요거 마무리 한번 지금 해봐요.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울 겁니다. 2분 정도 줄 테니까 마무리 해보고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1145번이니까 좀 내가 일찍 마무리했다 라고 하면은 여기 따라와서 풀고 계시면 됩니다.
한 2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 못 지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아마 마무리 못한 거는 지금 1145번 문제 한 번 더 보면은 조금 더 많이 이해가 될 거니까 이 문제를 토대로 한 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집중. 1145번 얘도 동일한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 어떠한 값 3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다로. 맞아? 그냥 약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얘 K라고 둬줘. 알겠어? 두고 시작하자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를 봤을 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뭘 적어주면 되겠어? X 넘기니까 Y랑 내가 Z를 더했을 때 KX가 되겠구나. 또 뭐야? 내가 Z랑 X를 더하면은 미안해요. KY가 될 거고요. 또 뭐야? 내가 마지막 X랑 Y를 더하게 되면은 KZ가 되겠구나. 맞아? 이걸 보면 한 번 더 해줘. 뭘? 다 더하는 작업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랬더니만 뭐가 돼? 2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친구가 뭘로 묶여? K로 묶이지. 맞아? K로 묶여가지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나온다고요. 맞아? X 더하기 Y 더하기 Z 0이 아닌 3개의 실수야. 맞아? 근데 우리 X랑 Y랑 Z랑 다 더했을 때 0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몰라요, 이거는. 그치? 모르기 때문에 만약 X랑 Y랑 Z를 더했을 때 0이 아니라면 K는 몇인 거야? 2인 거야. 아니면 X랑 Y랑 Z를 더했을 때 몇이 나온다고? 0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X랑 Y랑 Z를 더했을 때 0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0이라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자, 되게 중요합니다. 0이라고 가정했어요. if, 만약 내가 X랑 Y랑 Z를 더했을 때 0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할 수 있어? 요거 Y 더하기 Z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X인 거지. 맞아? 무조건이잖아. 그래서 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X가 KX라고 나온 거야. 이해됐어? 근데 X는 0이 아니라며. 그럼 이 경우에는 K가 몇이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 이해됐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밑에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두 가지 경우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야? XYZ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XYZ를 더했을 때 0일 때. 오케이? 이랬을 때 전부 다 K가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까지 얘기하면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왔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봐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X, Y, Z 그리고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가 P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맞아? 이때 모든 실수 P의 값의 합. 모든 실수라고 한 이유가 있네. 이해됐어?
따라왔지? 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한 것까지 다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자, 두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친구가 0일 때로 먼저 접근을 해줬지. 맞아? 이럴 때는 어떤 모양이 나왔어? 아, k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맞아? 이해됐지? 자, 그래가지고 한번 보니까 그럼 어때? 아, x 플러스 y가 뭐가 돼? 마이너스 x. 맞아? 그러니까, 아, 미안해요. 마이너스 z. 그대로 적을게.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z죠. 맞아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z는 뭐야?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z 플러스 x는 뭐야? 마이너스 y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모에 x, y, z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얘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아, p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구나.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게 뭐야? x, y, z의 합이 0일 때야. 그치?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x, y, z의 합이 0이 아닌 경우로 가야겠죠? 이해됐어? 아까 이때는 k가 몇이었어? 2였잖아. 맞아? 이땐 k가 2였습니다. 그쵸? 자, 그대로 접근하면 뭐가 돼? 아, 얘가 2.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맞아? 그럼 어때? 2의 3승, p가 몇이었다? 8이었다. 오케이? 그럼 8이랑 마일 합이니까 우리 얘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괜찮아요? 이해됐어? 좋습니다.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그림 그리기. 이제 우리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거 그림 안 그려도 사실 풀 수 있어. 그림 안 그려도 풀 수 있는데 그림 한 번쯤 그려주자고요. 오케이? 자, 그림 한번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냥 이거 판별식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좀 빠르게 보자. 어차피 분모가 0 되는 거 x가 언제? 1일 때 1 확인해줘. 그 다음에 어때? 1이랑 2잖아. 맞아? y가 몇일 때? 2일 때 뭘로 가진다? 점근선으로 가진다. 맞아요? 그 다음 거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해? 아, 그냥 2 묶어줘. 그러니까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네. 뭐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3 돼야 되니까 아, 위에 3이겠구나. 모양이 대충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됐을까? 따라왔어?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뭔지 한 번 더 보니까 어디가 궁금해? 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치역이구나. 맞아? 아, x한테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몇인지 보니까 어때? 1분의 5. 아, 여기에 y값이 5야. 2,5구나. 맞아? 그럼 치역이 어떻게 나와? y라는 얘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근데 뭐보단 커야 돼? 2보다는 커야 돼. 같다 돼? 안 돼? 안 돼. 왜? 점근선이니까.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답이 몇 번으로 나오나요? 3번이라고 마무리가 지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그림 꼭 한 번씩 그려보세요. 지금 그려봐야 돼. 시험 기간 다가와서 그리려고 하면 느리다. 자, 다음 1149번입니다.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얘가 된대. 그치? 자, 그럼 반대로 얘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3만큼 이동시키면 뭐가 되겠어? 저 짝의 친구가 되겠지. 맞아? 이렇게 접근합시다. 알겠어요? 이게 훨씬 쉬워요. 자, 그럼 어떻게 해? 아, x축의 방향으로 어디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다.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을 했다. 오케이? 계산하면 어떻게 나온다? x 플러스 3분의 2x 6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7. 아, a가 3, b가 2 였구나.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 내가 이게 싫어. 그럼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점근선만 확인해 주자고. 점근선만. 알겠어? 왜냐면은 값 하나가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점근선만 신경 쓰면 돼. 왜? 이거 점근선 언제야? x가 마이너스 a, y가 b라는 점근선이 존재하죠. 맞아요? 이게 점근선이잖아.
그치? 얘네들에 대해서 이동하는데 어디만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점근선이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된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점근선이 b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된대? 점근선이 0,0이 됐어. 맞아? 그래서 a가 3, b가 2도 가능하다. 알겠죠? 이거 두 가지의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되게 중요해. 이게 두 가지 방법 다 알아야지 나중에 너네가 조금 더 풀고 싶은 대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처음에는 인지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너네가 편한 방법이 나왔어. 그럼 그 방법을 써먹으면 돼. 근데 아직은 뭐가 편한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1153번입니다. 함수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 얘가 점 2,2를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마일 y는 2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죠? 자, 이거를 너네 다르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얘를 통해서 이걸 구해내야겠다가 아니야.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쟤를 만들겠다야. 알겠어? 자, 어떻게 만들 거냐? 1번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y는 점근선이 몇이라고 되어 있어? x가 마이너스 1이래.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 맞아? y 점근선이 몇이래? 2래. 맞아? 근데 우리 요거 위에 있는 거 분모의 차수 알아 몰라? 모르지? 그냥 k라고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리고 보니까 얘가 어딜 지나? 2,2를 지나네. x한테 2를 넣어주고 y한테 1을 넣어달래. 그치? 자, 넣어보자. 아, y가 1이야. x 2 넣으니까 뭐가 돼? 3분의 k 플러스 2야. 맞아? 그러므로 우리는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3이었구나. 맞아요? 그럼 어때? a, b, c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왔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거 더해보면 얘랑 모양 똑같아져야 되잖아. 우리 그냥 유추하는 거를 거꾸로도 당연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양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치? 모양을 알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과정도 확인해 보자고요. 자, 1156번입니다. 자, 두 함수의 그래프에 점근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20이라고 합니다. 그때 양수 A의 그래프, 양수 A를 구하시오라고 해요. 맞아요? 자, 그 점근선 구해달라는 거야. 되게 간단해. 자, 점근선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점근선 볼게요. 자, 첫 번째 x의 점근선 몇입니까? 마이너스 a예요. y의 점근선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요? 그치?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x의 점근선 몇이에요? 2예요. y의 점근선 몇이에요? a예요. 맞아요? 자, 그냥 그대로 그래프에다가 한번 모양만 나타내봐. 아, 노란색으로 y가 마이너스 1이구나. y가 a야.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대충 이쯤에 있겠지. 맞아? 또 x가 어디야? 2야. 그치? 그 다음에 뭐야? x가 마이너스 a 양수라고 했으니까 대충 이쯤에 있겠지. 맞아? 그럼 우리 요거 길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y끼리 빼준 거 a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우리 요거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x끼리 빼준 거 a 플러스 2일 거 아니야.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2를 곱했더니만 20이 나온대. 맞아? 20 만들어주는 거 4 곱하기 5 있죠? a 플러스 2가 5겠네. a가 몇이야? 3이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을까? 요거는 그렇게 뭐 사실 왜 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중요한 문제니까 풀어주긴 했어. 점근선만 알면 되는 거니까 빠르게 구하는 방법 체킹하라고 해주긴 했는데 사실 왜 상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 한 중 정도 난이도였으면 인정했을 것 같아. 근데 왜 상인지는 모르겠다 는 문제였어요.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되니까 꼭 한 번 더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57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리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이래. 우리 대칭성에 대해서 미리 하나만 알아보고 할게요. 우리 유리함수는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점 하나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어떤 점일까요? 점근선이 교차하는 점이에요.
그쵸? 우리 점근선이 교차하는 이 두 개의 지점의 교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대칭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어떠한 직선 두 개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뭐야?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친구랑 이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 오직 이 두 개입니다. 맞아요? 우리 요거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 함수 y 요거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거에 뭐 y좌표가 1이래. 뭐야? 아, y절편 1이라는 거구나. 즉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거야? 0,1을 지나는구나. 맞아? 그리고 뭐야? 마일 컴마 마이너스 2분의 1.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네. 무슨 말이야? 저 친구가 점근선 간의 교점이구나.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구나. 어때? 아까 전에 봤던 문제랑 똑같지? 뭐가 주어져 있어?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고 점근선 두 개가 주어져 있어. 어떻게 하라고? 거꾸로 유추하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거꾸로 유추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가 아까 풀었던 거 다음에 나왔던 거는 전 거를 이용하라는 거야. 왜냐면 전에 있던 개념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다음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추측하면 됩니다. 자, 1160번 볼게요. y는 x분의 2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 얘랑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맞아요? 그쵸? 선생님이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무조건적으로 지나는 대칭인 직선 두 개 있다고 했어. 이 두 개의 특징은 뭐야? 점근선 간의 교점을 지나간다고 했지. 맞아? 아, 그리고 기울기가 1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보자마자 우리 m이 마이너스 1인 걸 뽑고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별입니다. 어떻게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점근선을 먼저 구해볼게요. 제대로 말하면 점근선의 교점을 구합니다. 점근선의 교점 몇 컴마 몇이야? 0,0이죠. 맞아? 이 친구에 대해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지났는데 x한테 a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게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야. 맞아? 근데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이 직선 위에 있다 카네. 맞아? y값이 3이 나오려면 x가 몇이에요? 1이야. 아, a가 1이었구나. 이해됐어? 그럼 어때?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얘겠네? n도 구했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거 한 번 더 잘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꾸로 돌아가야 돼, 거꾸로. 막 우리가 세상 살 때 직선으로만 살진 않잖아요. 가끔 뒤도 돌아보고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유형 12번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이에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난 또 뭐라고 할 것 같아, 선생님이. 그림 그리라고 하겠죠. 그림 그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유형 12번 오늘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아니다. 미안하다. 어디까지 할까? 오케이. 딱 유형 13번. 오케이? 14번까지 하고 싶긴 한데 13번으로 일단 한번 봐줄게. 13번 끝냈을 때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하면 조금만 더 나가자. 자, 아무튼 여기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안 나갈게요. 자, 여기서 볼게요. 점근선은 먼저 확인해야 돼. 오케이? 언제야? x가 몇인 거? 마이너스 2인 거. 맞아? y가 몇인 거? 마이너스 2인 거. 맞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사실 요거 모양 변형해가지고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모양 변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x한테 0을 넣음으로써 y의 절편을 구할 수 있어. 맞아요? x한테 0 넣어볼까? 0 넣으니까 몇이야? 2분의 마이너스 1 음수네? 맞아?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보다 크잖아. 맞아? 0 넣어서 여길 지난대 대충. 그럼 무슨 말이야? 아, 여기에 하나 존재하겠지.
이해됐을까? 자, 그럼 어때? 딱 보자마자 어딜 지나가? 1, 4분면 안 지나가지. 맞아? 2, 4분면 지나가지. 3, 4분면 지나가. 4, 4분면 지나가. 지나지 않는 건 몇 사분면이야? 1, 4분면을 지나지 않더라.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네, 아무리 그리기 싫어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싶으면은 감사하세요. 진짜 그리고 싶은 아이들 많이 없습니다. 자, 1163번입니다. 자, 얘가 뭐 했으면 좋겠대? 모든 사분면을 지났으면 좋겠대요. 그쵸?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보자. 똑같아. 문제 선생님이 똑같이 말하겠지. 뭐라고 하겠어? 그림을 그리세요. 똑같이 봅니다. x가 마이너스 5의 점근선이 마이너스 5구나. 맞아? 그 다음에 또 뭐야? y가 마이너스 3일의 점근선이 여기까지 맞아요? 그치? 자, 생각 한번 해봐. 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날 거래. 근데 예를 들어 여기 분모에 있는 얘가 분자에 있는 얘가 음수야. 그럼 여기에 하나 나타나겠지. 맞아? 얘 1, 4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잖아. 맞아? 그러면은 얘가 1, 4분면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 맞아? 그래 놓고 해서 보니까 어때? 여기에 하나 지나가면 얘는 무조건 몇 사분면만 지나가? 3, 4분면만 지나가지. 맞아? 그러면 어때? 어차피 점근선은 여기로 갈 거니까 4, 4분면은 어떻게 하든 지나갈 거야. 맞아? 2, 4분면은 점근선이 여기로 가니까 어떻게 하든 지나갈 거라고. 맞아? 만족시켜줘야 되는 얘는 뭐밖에 없어. 1, 4분면만 만족시켜주면 돼. 맞아? 1, 4분면 만족시키는 거 아무렇게나 그려봐. 이렇게 그리면 되지. 맞아? 얘의 특징은 뭐야? 내가 x한테 0을 넣었을 때 y 값이 어때? 0보다 커. 맞아? y한테 0을 넣었을 때 x 값이 어때? 0보다 커. 이게 끝이야.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돼도 다음 거는 자동이야. 맞아?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 내가 x한테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절편값이 0보다 크다. 끝입니다. 오케이? 그대로 해보자. 0 넣어. 어떻게 나와? 5분의 k-4가 나오죠. 얘가 뭐 한다고? 0보다 크다고. 그러므로 뭐야? k가 4보다 크다. 이해됐어요? 결국에는 그래프의 모양을 잘 확인해 줘야 돼. 알겠죠? 그래프의 모양은 머릿속에 최대한 외워두세요. 진짜 외워둬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하는 말이야. 외워둬야 돼. 자, 유형 13번입니다. 자, 요거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만 체킹하고 끝낸다. 자, x의 점근선 몇이야? x는 마이너스 2. y의 점근선 몇이야? y는 1. 맞아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한 점 몇이야? 0,2. 유리함수를 만드세요. 끝났죠? 지금까지 했던 문제야. 그래서 깊게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어떤지 한번 봐볼까? 얘도 차이점 없어요. 점근선을 보세요. 점근선의 x좌표가 어때요? 양수네요. 점근선의 y좌표가 어때요? 음수네요.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 0,0을 지나네요. 맞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 뭐야? 점근선이지. A. 맞아? C도 점근선이야. A-C가 0보다 크대. 근데 그림과 같대. 누가 봐도 어때? X. 이 A라고 하는 얘의 절대값이 이 B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얘의 절대값보다 크지 않아? 맞아?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B는 A 곱하기 C래요. 자, 방금 얘기했어. A는 어때? 양수. B는 어때? 음수야. 미안. C는 어때? 음수야. A랑 C를 곱하니까 음수겠지. 맞아?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 음수네? 얘 만족될 가능성이 존재하긴 하겠다. 어떻게? x한테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잖아. 0 넣어봐. 마이너스 a분의 b가 c래. 넘어가. b가 a분의 c가 나오지. ac가 나오지.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어? 요거 마무리는 하나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 나가는 것 자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이 조금 남았어. 한 5분 정도 남았어. 그럼 그 5분 동안에
내가 너네한테 해줄 수 있는 조금 중요해서 그래요. 함수 관련해서 좀 중요한 특강처럼 하나만 좀 꺼내줄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함수라고 하는 친구, 너네가 1학기 때 배웠던 친구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친구를 배웠을 거예요.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f알파, f베타, f감마가 예를 들어 k라는 값으로 동일하다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너네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요. fx가 x-알파, x-베타, x-감마 플러스 k라고 우리가 아마도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너네가 아마도 의문 없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요거에 의문을 가지긴 해야 됩니다. 왜 이 모양으로 확정 지어지지? 이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사실 우리 3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 거죠. 맞아? 요거 3개의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얘를 지나는 곡수 사실 무수히 많잖아. 맞아? 근데 왜 하필 이 모양으로 확정 지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뭐에서부터 접근을 시작을 해줘야 되냐면요. 사실 1차 함수에서부터 접근을 해줘야 돼요. 1차 함수가 고정되는 시점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차 함수를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 1차 함수를 그리려면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야? 점. 맞아? 내가 점 하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이유에 따라올 수 있는 예가 두 가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점 2개를 알면 직선의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죠. 맞아? 그리고 점 하나와 뭘 알아도 만들 수 있어? 기울기잖아. 맞아? 근데 이 기울기는 다른 말로도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 최고차항의 개수인가? 이 개수자인가? 아무튼 최고차항 앞에 곱해져 있는 친구. 맞아?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확정 지어져야지 1차 함수 하나가 고정됩니다. 맞아? 그러면 2차 함수라는 친구는 얘가 1차였어. 그러면 2차 함수라는 친구는 뭐가 고정돼야 되는지 보니까 어때? 점 하나를 지나는 친구 무수히 많아. 맞아? 그래서 따라오는 거 한 번 더 본 거야. 점 2개가 지나는 것도 무수히 많지. 맞아? 예를 들어 우리 근만 해서 봐도 근을 지나는 거 무수히 많잖아. 기울기 바뀌어가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뀌어가면서. 맞아? 근데 어때? 내가 점을 3개를 지난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얘가 고정됩니다. 왜인지 한번 봐봐요.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 ax제곱 bx 플러스 c죠. 미정계수가 몇 개예요? 3개야. a, b, c 3개. 그치? 근데 내가 점 3개를 대입해봐. 그럼 어때? 이 3개를 다 연립할 수 있어. 그럼 a, b, c가 각각 다 나온단 말이야. 그쵸? 내가 미정계수를 결국에 고정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함수가 고정되는 거야. 모양 자체가 일치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점 3개를 하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점 마지막 하나를 뭘로 바꿔주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로 바꿔줄 수 있어요. 왜일까? A를 1로 바꾼 거잖아. 최고차항의 개수. 맞아? 1로 고정시킨 거잖아.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되는 미정계수가 몇 개로 줄었어? 2개로 줄었기 때문에 점 2개가 만족돼야 되는 거야. 그럼 아까 3차 함수에서 알파, 베타, 감마 3개 줬지.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 1개 줬네. 총 조건이 몇 개가 주어진 거야? 4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3차 함수가 고정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유리함수로 넘어왔어. 그럼 유리함수에서 아까 전에 계속 우리가 문제를 풀었지만 고정되어야 하는 요소는 뭐야? 우리가 이 유리함수를 풀려면 알아야 돼. 3개였어. 하나가 뭐였지? x의 이거 뭐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점근선. 맞아? 두 번째 y의 점근선. 맞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야? 점 하나였잖아. 맞아요? 그럼 이 점 하나가 또 다른 거 뭘로 치환될 수 있을까? 아까 전에 우리 점 하나가 계속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지? 최고차항의 개수였지. 맞아? 그럼 유리함수에서도 어떤 걸로 바뀌어? 분모의 개수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결국에 모든 함수들은 고정되어 있는 요소만 만족되면은 개수만 만족되면 하나로 줄어들어요. 그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너네들이 나 이거 너무 많아서 못 풀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무거나 개수 하나만 고정시켜봐. 그러면 어때? 내가 확인해야 되는 요소가 확 줄어. 알겠어요? 내가 이거 많이 나온 얘들이 있어. 개수로. 예를 들어 1 많이 나와. 또 3 많이 나와. 3 이상하게 많이 나와. 가끔 2분의 1 같은 데도 나오긴 하는데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반대되는 요소를 한번 넣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선생님이 나중에 중요한 문제들을 읽으면은 체크해주는 에 대해서 되게 많을 거야. 예를 들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인 무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인 다항함수. 자, 생각해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다항함수래. 이거 무슨 말이겠어? 몇 차 함수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다항함수 너무 많잖아. 1차도 다항이고 2차도 다항이고 3차도 다항함수야. 너무 많아. n개 막 n차 함수까지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줄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먼저 하라는 거야? 몇 차 함수인지 먼저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다는 거. 알겠어요? 결국에 모든 문제는 고정시켜야 됩니다. 어떤 요소가 고정됨에 따라서 나머지가 고정되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알겠어요? 함수 문제를 풀 때는 얘 주목하면 웬만한 거 많이 풀리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